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장관이 조각 같다, 이따위 기사가 나와서 이게 씁쓸한 이유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이성윤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성윤 검사가 무도한 검찰 정권 그리고 전두환의 하나에 비유하자 감찰을 당하게 된 상황이죠.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경고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몰타에 가서 망신을 당하고 온 것도 왜 법무부 장관이 거기 가냐? 김어준 총수가 이렇게 지적한 바 있었죠. 이 또한 법무부가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의견 표명까지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예고하는 건 검찰 국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한동훈 장관 대박, 연예인 못지않은 뜨거운 인기, 시민들의 세도하는 사진 요청, 조각 같다, 이런 황당한 기사가 나오는 건 검찰 국가의 결과물인 것 같아 씁쓸하다는 보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언론이 한동훈 장관에 관련한 보도를 냈는데요. 만약 민주정부였다면 저게 어떤 식으로 뼈대를 잡고 보도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죠. 오죽하면 이런 짤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어처구니가 없다, 기자들 수준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걸 보다 보면 소화도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근식 씨는 셀럽은 셀럽이다, 보기 좋은 모습이다,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저렇게 대중한테 대놓고 나타난다는 건 정치활동이다, 서초나 강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제일 껌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말 그대로 전부 참패했는데 말장난은 말장난대로 하고 이렇게 자기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려받고, 이러니 총선에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가족의 수많은 문제들 윤석열 검찰 잣대로 들이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선택적 상식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포털 중국 응원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여론조작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방통위는 기초적 자료조차 정리 못했다 하고요. 결국 인터넷 여론 옥죄기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무리수만 남발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설익은 대책이 될 거란 우려를 보이고 있고요. 근본적 해결은커녕 여론을 옥죄는 도구로 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만 없어지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 방통위의 여론조작은 그럼 누가 책임지냐,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떡하니 저지르는 건 누가 통제하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죽하면 최근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이 의견서를 방심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 규제에 우려를 표한 건데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하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사결정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방심위 내부에서 중간급 팀장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2030 투표율에 화들짝 놀랐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진교훈 후보는 강서형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하굣길, 귀갓길, 취약지역 순찰 강화, 여성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 확대 같은 안전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투표 날까지 주위에 열심히 투표 독려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 하태경 의원이 중대한 결심을 내린 것처럼 언플하자 홍준표 시장이 이를 저격하고 나섭니다. 한마디로 제 살 길을 찾는 것뿐이다 라고 혹평을 날린 건데요. 그동안 홍준표 시장과 하태경 의원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래서 이렇게 윤재옥, 박수영, 장예찬 이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하는 거에 비해 홍준표 시장은 일침을 날린 거로 보이고요. 실제로 반응은 다양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정확한 진단한 게 맞다, 이런 반응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 줄 수 없다, 물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기에 이 또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김건희 논문 증인 급감, 불출석 소식에 대해서도 주위에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을 했다는 거고요. 이에 김영호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국감에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임성근 사단장 사퇴를 촉구한 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는데요.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1사단장은 즉시 퇴진해라,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 외압 주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박정훈 대령의 즉각적 업무 복귀,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끝장을 봐야 된다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